먼저 후보자님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공식적으로는 16개월이지만 잼버리 사태 이후에 여가부의 실질적 리더십 공백은 2년에 가깝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기조를 내세우면서 여가부의 권한 역할이 너무 크게 축소되었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데이트 폭력 등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이 현안에 있어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산적해 있던 이 일들을 해낼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그 책임의 무게가 막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3주간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주간 여성가족부 관련된 업무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명되신 이후에 이런 과도한 의혹 제기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제 한 언론에서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위장 전입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그럼 어떤 상황이었나요? 제가 조금 설명을 네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광화문에 가족 전체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이후로 저희 지역구인 강서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여러 번의 전환기가 있었고 격동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곧바로 모두를 강서로 옮기는 것이 저희 아이에겐 굉장히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자 또한 광화문 근처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조금씩 강서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광화문 집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며칠간은 광화문에 있고 그리고 며칠간은 강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발달장애 자녀분 돌보면서 처해졌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오해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제가 세 아이 엄마인데요. 저도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내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누구보다도 가족이나 뭐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 또 고마움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자께서 지명 첫날 사랑하는 국민께 내일은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드리고 그 희망을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네, 네. 소감문도 그렇고 오늘 네. 모두 발언 말씀도 마찬가지고 제가 진심을 담아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는 이 사랑, 또 희망, 확신 이런 단어가 마치 가족에게 말하는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또 정책이라는 확신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로 보였는데요. 후보자님께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에 아동, 장애인 돌봄 등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위해서 다양한 노력, 또 실질적인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2년에 후보자님께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직접 손편지를 보내서 발달장애 참사 대책 마련 특위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안 참여를 요청하셨죠? 네, 그렇겠습니다. 이때 무려 178명의 여야 의원께서 참여한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이 발의해서 참여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었고 또 후보자께 어떤 의미였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당시 제가 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결의안을 발의했을 때가 22년도였습니다. 발의 시점쯤 해서 5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살해한 부모의 숫자, 그리고 본인도 삶을 등진 숫자가 언론 보도된 것만 해도 30여 건이 넘어섰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짐작되는 것보다 더 거칠고 아픕니다. 관련해서 이 돌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방법이 실태조사이고, 그래서 돌봄 국가 책임제 그리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결의안이었습니다. 당시 여야 의원님들께 손편지를 한 장 한 장 써드렸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198명이라는 공동발의 숫자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채택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피고 그리고 관련된 일들을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강효정 대변인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이번 여가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정무수석실 등을 통해서 후보자 대통령실이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무수석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요 네. 사퇴 방안이나 어떤 네. 예. 사실상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브리핑에서도 별 기류 변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 역시도 제가 브리핑 마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 가량 있다가 소셜 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 프레시안의 박정현입니다. 혹시 어쨌든 내각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신데 1시간가량 시간 속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하고 강선우 후보자의 공개적인 소통 속에서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한 것처럼 돼버렸는데 혹시 박찬대 의원하고 교감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묻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네, 저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나왔던 질문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이제 강 후보자 자진 사퇴나 또 지난번 이진숙 장관 지명 철회도 그렇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원 관련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그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실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사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그리고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인사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그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CBS 이준규입니다. 네. 그 강선우 후보자와 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사퇴 의사 밝히기 전에 따로 소통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안보실장께서 내일 귀국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통령과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와의 교감 문제는 저로서 확인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경위가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락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최지원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TV조선의 최지원 기자입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을 당시에 자진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인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고 대통령이 철회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자진 사퇴 선택을 한 그 과정 중에 대통령과의 소통은 없었다면 혹시 비서실장이나 다른 참모진 그룹의 승인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후보 사퇴의 변은 강선우 후보가 소셜 미디어에 믿음을 가지고 지명을 해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미안한 마음 그리고 정권에 그리고 민주당에도 어떤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상심하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퇴의 변에서 사퇴 이유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강선우 후보와의 교감은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의 경위에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사전이나 사후 교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